초강력 토네이도가 어제 중남부 오클라호마 등지에 덮치면서 최소 24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아시안들을 위한 뉴욕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는 주요 후보들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뉴욕을 찾은 추신수 선수는 두 차례 볼넷을 얻어 메이저리그 출루율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버스테이어들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갑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루롤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초강력 토네이도가 중남부 오클라호마, 캔자스, 아이오와주에 덮쳤습니다. 최소 24명이 숨지고 주택가는 초토화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와 캔자스, 아이오와주 일대를 급습한 이번 토네이도들은 텍사스주부터 미네소타주에 걸쳐 움직이는 거대한 북동 방향의 토네이도 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요일인 19일 하루에만 중부 5개 주에서 24차례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적어도 4개의 토네이도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오클라호마주는 시속 200마일에 이르는 토네이도가 주택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플라자 타워스 초등학교가 토네이도로 완전 붕괴된 가운데 어린이 7명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무어를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으로 이뤄진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건물 잔해들을 뒤지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현재 오클라호마주 3곳의 종합병원에서 적어도 120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이날 무어 등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200여 명의 주 방위군을 긴급 소집하는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정부에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구조와 피해 복구 노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대극장에서는 아시안들을 위한 뉴욕 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당선이 점쳐지고 있는 몇몇 주요 후보들이 불참해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가족연맹이 주관하고 민권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등 40의 아시안 단체들이 후원한 뉴욕시장 후보 토론회에는 6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뉴욕시장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자들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별로 특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떠한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는 좌니오 뉴욕시 감사원장, 빌 데 블라지오 뉴욕시 공익옹호관, 셀 엘바니스 전 뉴욕시의원, 에릭 살가드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한 후보들에게 이민개혁 법안과 경제개발,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소기업과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뉴욕시장 선거 주요 후보 가운데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과 빔 탐슨 전 감사원장 등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몇몇 후보자들도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는 등 토론회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신시내티 레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뉴욕을 찾았습니다. 첫날 비록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 두 차례 볼넷을 얻어 메이저리그 출루율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기는 신시내티가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 1회 첫 타석부터 볼넷으로 출루한 추신수는 브랜든 필립스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선취 득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을 기록한 추신수는 이날 자신의 두 번째 볼넷을 얻어 출루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5타석 3타수 무안타 1득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두 차례 볼넷을 골라 메이저리그 출루율 2위 자리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2번 볼넷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 맞았지만 잡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았고, 그리고 일단 팀이 이기는데 이제 큰 도움을 못 됐지만 일단 첫 타석에 포볼 나가서 이제 득점까지 해서 이제 저희 한 점 차로 이겨서 아마 이제 득점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편 야간 경기로 치러진 이날 추신수 선수의 뉴욕 입성 소식에 경기장에 많은 한인들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추신수 선수의 플래카드를 흔들며 추신수 화이팅을 외쳐 추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오늘 추신수 선수가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냥 오늘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한국 화이팅입니다. He's doing fantastic. We're glad he's with the Reds. 추신수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신시내티와 매치의 경기는 오늘 저녁 7시 10분, 내일은 오후 1시 10분부터 플러싱 시티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뉴욕주나 시에서 티켓 한 번 안 받아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티켓을 받고도 내가 왜 받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열립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맨하탄 한인회의 공동 주최로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엑스포에는 연방노동국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소방국, 보건국, 뉴욕시경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1:1 면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한인들이 많이 적발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를 관계 부서의 책임자들을 모시고 직접 저희들이 묻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해결책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엑스포에서는 소상인들을 위한 10만 달러 무담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진행됩니다. 소버린 뱅커에서 진행하고 있는 10만 달러 무담보 대출 프로그램은 좋은 크레딧과 사업체를 운영한 지 2년 이상이면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앞으로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지문 채취가 의무화됩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어제 포괄 이민개혁법안 4차 심의에서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법안 시행 2년 내에 뉴욕과 LA, 시카고 등 10대 국제공항, 6년 안에는 30대 국제공항 등 2단계에 걸쳐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문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국할 때에도 지문을 찍어 합법 체류 시한을 넘긴 불체자들을 포착해 낸다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입니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의 약 40%가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가 비자 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출국 통제 시스템 구축은 보수파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어서 이번 결정으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승인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고객들을 통해 벌어들인 항공권 예약 변경 취소 수수료는 약 2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이 수수료의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US 에어웨이스 등 4대 항공사는 최근 항공권 예약 변경 시 150에서 2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찰스 슈머 의원은 지난 19일 이에 대해 고객의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많은 승객들이 값싼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출발일보다 훨씬 이전에 환불 불가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예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승객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더 인상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 산하교통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은 2012년 예약 변경 수수료를 통해 26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갱신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 3천여 명의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운전 면허갱신이 영구 또는 한시적으로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은 어제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 발효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3,164명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658명은 평생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25년 사이 3-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중대한 교통법 위반 등으로 면허갱신이 영구히 금지됐습니다. 또 지난 25년 사이 3-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중대한 교통법 위반 사례가 없는 1,506명의 운전자에게는 5년간 면허갱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5년이 지나 면허를 갱신하더라도 집과 직장, 병원 등만 갈 수 있는 제한된 면허를 받게 되며 5년간 음주 측정 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뉴저지에서 유일하게 버겐 카운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블루로 이번에는 진짜 없어질까요? 일요일 쇼핑 금지법인 블루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주민들이 일요일에 휘발유와 식품,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업을 제한하는 블루로 폐지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블루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더나이즈 버겐 카운티 등은 어제까지 유권자 57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월까지 2,500장의 서명이 모아지면 11월 본선거에 블루로 폐지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 회장은 메모리얼 데이인 오는 27일 티넥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을 펼쳐 500장 이상의 서명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버겐 카운티 주민들이 일요일에도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고 있다며 블루로를 폐지하면 지역 경제도 살고 고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지난 1993년 이 법의 폐지 여부를 놓고 주민 투표를 실시해 8만여 명이 찬성했으나 폐지에는 실패했으며 지난 2010년에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약 6,500만 달러의 세수 확대를 이유로 이 법의 폐지를 고려했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